이건 양자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1899년서부터 1920년에서 30년까지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내용은 제8회 6강하고 그 다음에 제5회 5강 제5회 5강 때 박사님이 양자역학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요 기간에는 안 들어가지만 한 사람 꼭 집어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볼츠만. 볼츠만이 1877년 책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요. 자, 우선 막스 플랑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1899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막스 플랑크의 흑체 복사 공식서부터 양자역학이 시작됐다라고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189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9년 12월에 논문을 발표를 하고 1900년 초에 학회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되죠. 막스 플랑크가. 자,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파동의 일반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파동의 일반식 y는 이게 진폭입니다. x와 t의 함수로 되어 있고 x는 아시다시피 공간이고 t는 시간이죠. 자, 요거는 y0 사인 이 식은 지금 제5회 박사님 5강 강의에 있는 내용입니다. y0 사인 2파이 x 오바 란다 그 다음에 여기는 t 오바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t는 주기입니다. 온도가 아니고요. 요거는 다시 2파이를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사인 2파이 란다 x 마이너스 2파이 오바 t 스몰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익숙한 것들이 나왔죠? 자,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거를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바로 뭐냐면 y0 사인 k x 마이너스 여기는 숫자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k를 파수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각주 파수라고 합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요게 나중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요것이 2의 i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요 형식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P하고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연결합니다. 네. 더불어 물질파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제 파수 벡터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수 벡터 그 다음에 k 공간 요거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k는 파수 벡터 k는 2파이 오바 h가 되는 거죠. h가 아니라 뭐죠? 란다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번에도 박사님이 여러 번 그려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전체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요것이
2분의 란다 파장을 두 개로 나눈 거죠. 요것이 이제 한 파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같은 경우는 2분의 란다가 되는 거고, 따라서 요거는 지금 2분의 란다가 한 개인 것이 L이 된 거고, 요거는 2분의 란다가 하나, 두 개인 것이 L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게 2분의 란다의 N 한 것이 바로 L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양자역학은 반파장의 개수를 세는 학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K 공간인데, 이 K 공간 같은 경우는 그럼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KX, KY, KZ 하고 요것이 바로 이제 K가 되는 거고, 요 결국은 반지름이 K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은 뭐냐면 NK예요. K 공간에서의 파동의 개수를 알고 싶은 겁니다. 파동의 개수를 알고 싶은 건데,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8분의 1 곱하기 3분의 4파이 K 3승. 요게 뭐냐면 K9의 볼륨이에요. 요거는 K9의 부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파이 3승분의 L 3승, 그 다음에 폴라리제이션 두 개를 곱해갖고 이 전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NK를 쭉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없어지고 해갖고 밑에는 3만 남고 파이에서 파이 자승 남고, 그 다음에 위에는 K 3승 이렇게 남겠죠. K 3승.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이 L3승도 있는데 이 L3승이 남죠. 근데 이 L3승은 어떻게도 쓸 수가 있는 거냐면 V, 볼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LX, LY, LZ 이렇게 나타내서 요거를 하나의 그냥 볼륨 V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NK가 3파이 자승분의 K 3승, 그 다음에 V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V분의 1을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쭉 풀게 되면 시간을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V분의 1에다가 dν분의 그 다음에 dn의 ν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요 값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떤 값이냐면, 생략을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8파이 자승분의 뉴 자승. 8파이 3승인가요? 8파이 3승분의 해서 d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C3승분의 맞습니다. C3승분의 8파이 뉴 자승 이런 꼴이 납니다. 이게 지금 무척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파동의 개수인 거예요. 이 식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결국은 파동의 개수입니다. 단위 부피당, 네. 단위 주파수당, 파동 개수.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단위 결국은 파동을 해도 전부 다 그 주파수당. 개수를 살려야, 그 개수 살려니까 그 평균 에너지를 더하면 이게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럼 토탈 파동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일단 중요한 거 1번이라고 해놓을게요. 이걸 나중에 이제 그 결합을 하게 될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평균
평균 에너지 값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빛의 평균 에너지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자 여기 평균 값이죠. 에너지의 n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확률 마찬가지로 n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르게 또 표현을 하게 되면 n 이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2에 마이너스 kt분의 하뉴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자 n 이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n 하뉴 2에 마이너스 kt분의 하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쭉 전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값이 2의 베타 하뉴 분의 하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kt분의 1이 베타니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의 kt분의 하뉴 마이너스 1분의 하뉴 이런 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거는 지금 이게 뭐냐면 평균 에너지 값이잖아요. 평균 에너지 값. 그 얘기는 다시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있을게요. 요거는 지금 전체 에너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온도가 됩니다. 는 요거를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단위 주파수당 파동의 개수 C 3승분의 8파이 뉴 자승에다가 여기 지금 평균 에너지, 빛의 평균 에너지 KT 분의 하뉴 마이너스 1분의 1 요것이 바로 뭐냐면 예, 한유죠. 그죠? 한유. 이게 바로 막스 플랑크의 흑체 복사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결합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단위 주파수당 파동의 개수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각각의 평균 에너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파동의 숫자에다가 각 파동의 에너지 값을 전부 다 곱했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를 다 통째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미 볼츠만의 통계 역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통계 포함되어 있다는 게 네. 저 분모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 볼츠만 분포입자. 다음 입자가 몇 개 들어갈 확률 그걸 나타내는 그 FM이 바로 볼츠만 팩터예요. 그래서 저게 이용기능까지 분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자 역학이 이때부터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볼츠만한테 상당히 우리가 큰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까지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U 대문자로 해갖고 T는 시그마 T 4승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었던 건데 스테판 볼츠만 공식이라고 해갖고 온도 4승에 비례하는 거 이것도 지금 여기서 지금 다 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시그마 T 4승이 라디에이션 에너지는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저거가 음수로 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체 에너지고 이거는 온도고 이거는 상수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온도 4승에 비례를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온도만 알면 그 개의 전체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식이 되는 겁니다. 그 프랑크 그 흑체 복사 공식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막스 플랑크가 알기 전에 여기하고 여기 부분은 이미 다른 식을 통해서 구해질 수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연장이 되지 않았었다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 이거를 막스 플랑크가 이론화해서 이 값을 이 식을 통해서 찾아내게 된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된 거죠. 요거는 지금 U가 되는 거고 여기는 T가 되고 그래서 요 식은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고 T 요거는 란다예요. 란다.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1 밀리미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이 있냐면 그 란다 맥스는 0.289도 K 에다가 여기 T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K.cm K 점 센티미터 K.cm 점 센티미터. 저게 예. 바로 빈의 디스플레이먼트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저 공식 하나로 노벨상 받아요. 네.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이게 맥스 값이잖아요. 란다 맥스 값 1.1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t가 2.73도 k가 나옵니다. 우주의 온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뉴스하고 펜자스도 논문 기억나죠? 그 내가 몇 년에 강의했던 그 노벨상 받은 건 딱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논문 제목이 뭐 저기 38MHz의 그 노이즈 잡음에 대해서인데 그 온도가 바꾸면 뭐 2.75도 K라 그러잖아요. 저 마지막 저 공식이 빈의 변이 공식이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먼트 이퀘이션인데 저 공식에 노벨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주에 있는 모든 파동을 온도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파동이면 파장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네. 파장으로 표시되는 거를 빨간색 바람을 온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웨이브의 온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막스 플랑크 우리 흑체복사 공식 요거를 지금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식을 하나 란다 뉴 아까 박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뉴 이꼴 란다분의 C 요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1913년 막스 플랑크를 했고 그 다음에 1913년 드디어 이제 닐스 보어입니다. 닐스 보어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닐스 보어인데 그 전에 꼭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냐면 리드베드. 예, 리드베드인데 어떤 식을 리드베드가 얘기를 했냐면 란다분의 1 이퀄 RH n 자승분의 1 마이너스 n 자승분의 1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RH는 이게 리드베그 상수예요. 자, 그런데 이 이퀄 어떻게 되냐면 RH 상수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n 자승분의 1 값을 리드베그가 구했어요. 이거는 실험치로 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이정은 수식이요. 그거는 이제 얼마나 많은 파세나 이런 그 분광학자들이 빛의 스펙트럼 분석했을 때 색깔, 파장에 대한 관계식, 파장에 대한 경험적 관계식을 저게 빅 미스터리였어요. 그러니까 저 분야가 한 100년 이상 발전해온 분야가 저렇게 최종적으로 실험식을 구해냈는데 저게 왜 N 점수에 저렇게 적은 빛하고 원자 사이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자를 이해하고 양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실험식을 이론적으로 증명을 한 사람이 이제 닐스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닐스 보어의 중요한 두 가지 가정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각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각각 얘기를 해볼게요. 각 운동량이 양자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이렇게 L 같은 경우는 R 곱하기 P 벡터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인 세타가 이제 1일 경우에는 L은 RP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P는 MV니까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요걸 갖다가 닐스 보어가 어떻게 했냐면 NH 바로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H 값은 알고 계시잖아요. H 값은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이잖아요. 이 고정되어 있는 이 값의 N은 정수배죠. 그래서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즉 양자화를 시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렇게 됐고, 이게 이제 뭐냐면 수소 원자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 이렇게 수소 원자 핵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힘은 사실 이렇게 맞죠. 이게 힘인데 여기서는 원자 핵과 전자의 관계니까 쿨롱 포스가 되는 거죠. 전자 기력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V 그다음에 뭐 V 프라임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힘을 보자면 이게 쿨롱 포스니까 거리의 자승분의 그다음에 뭐가 되죠? R자승분의 K2 자승이 되죠. K2 자승. 요거는 지금 전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퀄 뭐가 되냐면 M R분의 V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쿨롱포스 F고, 요거는 M, 요거는 가속도.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풀다 보면은 가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쭉 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E 하뮤라든지 이런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R 값을 알게 돼요. 반지름값. 수소 원자의 그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그 반지름 값이 A, 제로, 그 다음에 N. 네, 자승이죠. 요 값으로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가 다 수치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상수예요. 그냥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요것이 지금 하나, 둘 카운트 할 때마다 그대로 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수소의 경우 지금은 이 모델이 맞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원자 핵이다라고 하면 전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1을 집어넣게 되면 A0가 되겠죠. 여기는 A0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외곽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2가 들어가니까 4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들어가니까 9A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16A가 들어갈 테고 이 반경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라이만 계열, 그 다음에 발모 계열, 파생 계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에너지 준위차를 얘기를 하는데 이니셜 에너지 준위차 에너지 준위차가 값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그 라이만 계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발모 계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것을 파생 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외선이 되는 거고 이게 가시광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되는 거고 파생 계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수소 모델을 갖고 도대체 이 원자가 어떤 형태로 작동을 하는지를 드디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차를 그냥 100년 동안 라이만, 발모, 파셈 이런 사람들이 중간학자들이 쭉 했는 게 저 리드베르 저 공식이에요. 근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점수로 저렇게 되는지 기가 막히게 사장이 저런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진짜 미스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걸 뚫었던 게 앵글과 모멘트 가운동량이 양자가 됐다. 저 공식, 저 간단한 공식 하나로서 그걸 다 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총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그러면 2분의 1 MV 자승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건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R분의 K2 자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놀랍게도 어떤 값에다가 그 다음에 n 자승분의 1 이런 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또 뭐였냐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가운동량이 양자화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조차도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호가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드디어 이제 드브로이가 1924년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란다가 드브로이 물질파는 뭐죠? H. 이 플랑크 상수가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계속 플랑크 상수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플랑크 상수를 뭐로 나눈 거냐면 모멘텀으로 나눈 거예요. P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P 값은 뭐가 됩니까? 그럼 다시 란다분의 H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엄청 중요한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의 E 이퀄 하뉴, 이 식이 엄청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역시 또 이제 K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K 파스벡터 K가 2파이 오바 란다였죠. 그럼 여기서 란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였죠? 2파이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P분의 H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나타나게 되면 이 P로 갖고 나타나게 되면 뭐가 되죠? 이게 H분의 2파이 P가 되죠. 그런데 이 H분의 2파이는 또 뭡니까? H바였잖아요. 그죠? H바가 이거였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역수가 되니까 H바분의 P가 되는 거죠.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오메가, 이 각주파수 이 오메가 같은 경우가 2파이 뉴예요. 2파이 뉴인데 여기서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죠. 2파이 곱하기 뉴는 H분의 에너지 2죠. 플랑크 상수.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떻게 되냐면 H바분의 2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파동 2가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앞부분에 보세요. exponential i의 kx-오메가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k 값 대신에 집어넣고 오메가 대신에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2의 exponential h바분의 p x 마이너스 h바분의 2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게 파동이에요. 그죠? 파동인데 다 파동이었었어요. 그런데 P는 뭐죠? 이게 바로 모멘텀이잖아요. 모멘텀 공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에너지가 됐잖아요. 에너지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을 알게 되니까 그야말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잖아요. 물질과 그 다음에 에너지, 이 전체의 세계상들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되는 그 열쇠를 우리가 지금 갖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르게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 독립적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경우는 H파이 이꼴 2파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쓰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H바 자승 마이너스 2M 라플라시안 파이 플러스 V, 여기서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 V 파이 이꼴 2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이건 시간 독립적인 건데 시간 의존적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H 푸사이 이꼴 2 푸사이, 이거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H바 자승 그 다음에 2M 라플라시안 푸사이 플러스 V 푸사이 이꼴
이 psi 대신에 IH 바 시간 의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라운드 T의 psi 이런 걸로 됩니다. I 복소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H 바 들어가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레딩거가 여기서부터 지금 볼츠만서부터 쭉 이어져 왔었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종합적으로 파동 방정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 상당히 좀 빠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디락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울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 행렬역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줘야지만이 양자역학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막스 플랑크하고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양자역학의 틀을 한번 봤습니다. 이번 공부를 하면서 양자역학이 해볼만 하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전에는 도대체 내가 어느 다리를 긁고 있는 건지, 여기 주소가 뭔지 잘 파악이 안 됐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번 훑고 나니까, 이 좀 이렇게 가닥을 잡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가 조금씩 이제 알아지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